오늘은 구자철 선수와 기성용 선수 은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국가대표라는 자랑스럽고 멋진 자리, 그리고 때로는 이 무겁고 벅찬 자리에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저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팬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해주신 두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뭐 아시안컵에서 결과가 어쨌든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을 못 나갔든 이런 거 다 떠나고 10년 이상 동안 정말 제게 기쁨을 선사해준 두 선수고 제가 존경을 했던 두 선수이기 때문에 그 두 분에게 진심으로 일단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영국에 살았잖아요. 제가 영국에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영국에 살면서 올림픽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축구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보러 다니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올림픽 대표팀에서 통역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홍명보 올림픽호를 제 친구가 직접 통역을 했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말을 해줬던 이야기로 들었을 때 구자철 선수의 프로페셔널리즘, 구자철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면은 프로로서 행동하는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 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리고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빛났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셨던 박경훈 감독님이랑 같이 진행했던 축구 토크쇼에서도 그 감독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뭐였냐면, 본인이 가르쳐본 선수들, 본인이 직접 지도한 선수들 중에 가장 프로페셔널한 선수가 구자철이라고 극찬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영국에 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동메달 3위라는 기록을 세워주면서 영국에서 제가 진짜 어깨를 이렇게 땅땅하게 피고 다니면서 야, 우리가 올림픽에서 3등 했어 이놈들아, 나는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진짜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나라 축구 이미지를 한 번 더 개선하는데,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보이지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두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선수의 은퇴는 솔직히 굉장히 타격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퇴를 한 명은 아시안컵에서 부상으로, 한 명은 8강에서 탈락으로 은퇴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긴 해요. 구자철 선수는 대표팀 선수로서 총 77경기를 뛰었고요. 기성용 선수는 110경기를 뛰면서 기성용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역대로 8번째 순위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매치를 가장 많이 뛴 선수들 중에. 근데 이 많은 경기들을 뛰면서 제게 기쁨을 주기도 했고 슬픔을 주기도 했고 안타까움과 행복을 전해주시기도 했던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랬겠죠. 근데 저에게만큼은 이 두 선수는 정말 멋있고 강하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누구보다 축구 선수라는 자부심, 그 자부심이 넘쳐나는 아주 훌륭한 롤모델 선수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떠나서 실력, 지금 이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서 혹은 뭐 이 선수들이 느려서 뭐 이런 실력들을 떠나서 이렇게 롤모델적인 선수들, 정말 우리나라 대표팀을 상징하는 선수들이 대표팀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솔직히 많이 안타깝고 앞으로 올라오는 선수들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는 아무래도 분석 쪽일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축구 분석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 보니까 기성용 선수와 구자철 선수가 빠지게 되었는데, 그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큰 타격 혹은 대체가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짧게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은퇴를 하시는 자리고 굉장히 멋지게 은퇴를 해야 되는 자리이고 좀 축하받고 응원받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기보단 짧게 한번 제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표팀을 바라봤을 때 대체 불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 기성용 선수의 패싱 능력, 시야, 그리고 볼 키핑 능력과 여유는 현 국가대표에서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의 유형의 선수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님도 기성용 선수의 은퇴를 끝까지 말리려고 하셨던 거고, 그리고 흔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보여준다고 하는 라펠로피냐를 정말 정확히 쓸 줄 아는 선수예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경기력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더 좋을 수 있었지만 그 벤투 감독님의 철학과 이 스타일이 좀 더 잘 녹아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라펠로피냐를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았어야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라펠로피냐라는 기술을 정확히 쓸 수 있다는 선수가 3명밖에 없었는데 그 셋 중에 2명은 부상을 당하면서 이 축구를 조금 더 구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기성용, 이청용, 이재성, 이렇게 3명이서 그 라펠로피냐라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 3명 중 2명이나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기성용 선수의 은퇴로서 반대로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좀 더 미드필더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가 이제 미드필드 지역에서 플레잉 메이킹 역할을 해줬는데, 사실상 기성용 선수가 뛴 위치는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기성용 선수가 한 가지 약점 중 하나를 본다면, 많은 분들은 뭐 횡패스다, 너무 옆으로 패스를 많이 한다라고도 하시지만, 기성용 선수의 단점, 유일한 단점을 봤을 때는 역동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역동적이게 뛰어다니면서 커버링 같은 거를 조금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피가 들어오게 되고 좀 더 빠른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드 선수, 커버링을 잘하는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벤트의 축구가 반대로 조금 더 빛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시안컵 경기들을 보거나 대표팀 경기들을 봤을 때도 그 청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대표팀 3명의 미드필더 중에 약간 애매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의 은퇴로서 우리가 반대로 좀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그런 역동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좀 더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현재 제가 생각하는 기성용 선수에 대한 조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구자철 선수입니다. 냉정하게 구자철 선수는 대표팀의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으로 선수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고, 대표팀에 헌신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도움을 주는 선수는 맞아요.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최근에 많이 아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뭐 아무래도 잦은 부상들과 피로로 인하여 대표팀에 오는 경우 많이 힘들어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부상을 계속 당하면서 구자철 선수의 매력 중 하나는 파이팅과 정말 그런 속도를 사용해서 파괴력이랑 뭐 슈팅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부상과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피로도가 생기면서 사실상 조금 많이 없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자철 선수를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은 솔직히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한 게, 이 선수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바라봤을 때 그걸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자철 선수는 충분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구자철 선수가 뭐 실력이 안 좋아졌다, 못해졌다 이런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 시점에서 구자철 선수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두 선수의 은퇴를 바라보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다른 것에 있어요. 일단 기성용 선수와 구자철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이 두 선수와 이 시대를 같이 누볐던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누구냐? 이청용 선수입니다. 근데 구자철과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을 은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청용 선수의 은퇴가 바로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좀 무섭고, 정신적 지주가 한 명쯤은 팀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음 월드컵까지 가기는 힘들더라도 이청용 선수의 클래스 정도의 선수가 적어도 앞으로 1년, 2년 동안은 팀에 정신적 지주로 있으면서 세대교체가 일어날 때 혹은 올라오는 어린 선수들이 적응을 잘하고 대표팀에 쉽게 녹아드는 역할을 이청용 선수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이렇게 은퇴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을 텐데, 그럼 아무래도 본인도 좀 은퇴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청용 선수의 은퇴까지 보게 된다면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정말 대표팀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아쉽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기성용 선수, 구자철 선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소속팀에서 조금 더 이제 휴식을 많이 가지게 되셨으니 조금 더 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축구를 좀 즐기시고 클럽팀에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대표하셔서
정말 헌신해 주시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를 통해서 즐거움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대표팀을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도 기성용 선수 그리고 구자철 선수에게 비판, 비난 혹은 아쉽다 이런 것보다는 이 두 선수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쳐주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은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철 선수, 기성용 선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 명의 팬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축구 선수로서 축구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롤모델로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부상 없이 정말 오랫동안 은퇴하지 마시고 축구계에 머무르셔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시고 축구 발전에 있어서 앞서 주시는 두 분이 되셨으면 저는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범이랑 김민재 이적 관한 이야기는 제가 조만간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건 제가 조만간 다시 하도록 할게요. 꼭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모든 프로가 한때 아마추어였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를 하시든 간에 꾸준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하시면 여러분도 그 분야의 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SPT Train Like Pros. 대체 선수는 누가 좋을까요? 대체 선수는 누가 좋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기성용 선수의 대체 위치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